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서울행정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에 삼촌 교육대에 끌려가서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죠. 예. 1980년 8월에 농사 지으며 살다가 이웃하고 좀 싸웠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삼촌 교육대에 끌려갔던 이모 씨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계속 대들다가 더 가혹한 행위를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끝끝내 저항했던 거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요 판결이? 요 판결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판결. 그저께 판결인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80년의 일을 그저께 다시 판결을 한 거군요. 삼촌교육 뭐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6만 명이 검거됐고 4만 명이 삼촌교육대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고 54명이 가혹행위로 숨진 겁니다. 사실 이건 재판 절차나 이런 걸 거치지 않은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국민들입니다. 예,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일 당했는지 뭐 그것도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대마다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만 식사 시간이 1초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1초. 1초면은 모르겠어도 어떻게 1초 먹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밥을 갖다 두 손으로 움켜 쥐고 입에다 구겨 넣은 다음에 바로 나와라 이거죠. 물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요. 예,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때리면서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촌교육대 생활수칙 제1조는 이겁니다. 선동하거나 도망치는 자는 사살한다. 사살한다. 네, 국민을. 예. 그러니까 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선동을 한다거나 예. 못 견디고 도망치려 한다. 사살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 핑계는 사회학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권 장악에 대한 반발과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게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든다면 노동운동 탄압도 있습니다. 노동운동과 관련된 191명이 이때 잡혀가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70명은 아예 수사본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했고요. 그렇죠. 예. 삼촌교육대에는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부가 들어섰을 때 조계종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대한 지지 성명을 안 내놨어요. 끝까지 안 내놓고 다 버텼습니다. 지지 성명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예, 뭐 무슨 협회 다 내놓는데 조계종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삼촌교육대로 이게 끌려갔어요. 화근이 돼서 12.7 범란이라는 참극을 맞습니다. 완전히 이건 참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참극이었나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2월에 와서야 국회에서 12.7 불교 범란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참담하게 당했으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도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을 주도했었죠. 근데 한쪽은 그랬지만 한쪽은 안 그랬습니다. 안 그런 쪽도 있었습니까? 민주화 운동의 흐름도 있었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을 주축으로 해서는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하. 대표적인 사건이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때 장군입니다. 그렇죠. 이 장군을 위해서 교회가 대거 동원됐고 KBS, MBC가 전국에 생방송으로 이 또 기도회를 중계했어요. 생방송으로요? 예. 한 장군을 위한 기도회를. 그렇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의 악을 제거하고 이게 삼촌교육된 거죠. 정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부디 여호수아와 같이 되시라 기도 축사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이 기도회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모양이에요. 전두환 씨가 지금도 참 골프도 치고 폰에도 줄지 않는 29만 원 통장 가지고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기도하셨군요. 네, 그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달 뒤인 10월 27일 날 불교계는 참극을 당하고 그로부터 보름 뒤인 11월 14일에 또 저희 CBS는 뉴스 기능을 빼앗기고 상업 광고를 압수당하는 참극을 당합니다. 그렇죠. 언론계도 역시 이때 구조조정 통폐합을 거쳐서 완전히 관변 언론 체제로 탈바꿈하는 그래서 땡전 뉴스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언론은 이런 참상을 다 덮어버리고 못 본 척하고 되려 그렇죠. 미화 작업에 들어갔죠. 당연히 그랬죠. 80년 8월 13일 중앙일간지를 보면요. 기자들이 삼촌교육대에 갔다 왔어요. 물론 이제 당국에서 데리고 갔겠죠. 한번 돌아보라고. 사회면 머릿기사로 일제히 신문들이 보도를 했는데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땀을 배우는 인간의 교육장 조선일보. 검은 과거를 씻는 참회의 땀방울 이건 동아일보. 아하. 그늘진 과거를 땀으로 씻어낸다 중앙일보.
얼룩진 과거를 땀으로 씻는다. 한국일보. 땀으로 과거를 씻는다. 서울신문. 네. 새 출발의 의지. 여름의 폭염도 무색하다. 경향신문. 다 짜고선 뭐 제목 썼어요? 제목이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삼천교육 5호는 삼천교육 받을 대상이 누구냐? 전과자나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그러니까 마을에서 소문이 안 좋은 자. 뭐 이런 거예요. 예. 너무 대충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별로 강제 할당돼 있어요. 머릿수까지 정해줬어요. 200명, 300명 채워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좀 갔다 와야겠다. 세상에. 네가 새마을교육 잠깐 좀 다녀올래.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요. 또 마을에서 진짜 이웃하고 잠깐 싸운 게 빌미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청이나 아니면 이제 군청이나 예를 들면 예.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반발하고 항의했다가 그게 이제 화근이 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럼 삼천교육이 끝나면 무사했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보호법이라는 걸 또 얼른 만들어서 삼천교육조용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군 감호소나 청송 감호소로 옮겨서 죄수 생활을 하게 했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상단에는 삼천교육, 순화교육, 이수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할 때, 이사 갈 때, 또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때까지 수시로 당신 여기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이익을 계속 받으면서 참 어지러운 세월을 보낸 거죠. 이게 불과 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뭐 그렇게 예, 먼 얼마 안 일도 된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법도 절차도 무시한 이런 탄압, 국민 탄압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텐데 말이에요. 국가가 또 지배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려 한다면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한 거죠. 이 삼천교육대 사건은 국가 폭력의 구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든지 외부의 위협 아니면 내부의 질서 교란자 이걸 일부러 만들어내서 폭력의 근거를 마련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흔히 이제 북풍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조작된 위험과 위협 질서 문란을 이제 또 사회에 퍼뜨려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려면 당연히 언론이 동원되죠. 이것을 밀어붙이는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종교가 동원됩니다. 예.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국가가 공권력을 휘두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는 거죠. 권력이 바로 독점해서 임의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판단하고. 그렇죠. 법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도 재판부도 사법부도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를 동원해서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국가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고 언론이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국정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하면서 내부 위험 요인을 과장해서 자꾸 퍼뜨리고 국정원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에 대해서 통제도 안 했고 이제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해도 국회가 오히려 뒤로 발을 살살 빼면서 시간만 끌고 있고 언론도 정치인들 입씨름만 보도하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비리는 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써 이제 국가가 흔들리는 이제 낌새가 보이는 거죠. 30년 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